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결정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 있는 세컨드 스트리트 브릿지에 이 트럭이 걸리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된 교량이죠. 이게 딱 봐도 용접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리벳으로 연결해서 만들어진 교량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차량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운전자는 911이 무사히 구조를 했고요. 지금 이 앞쪽에 운전석 쪽이 걸려 있고, 이 지금 소방관이 지금 로프를 타고 크레인으로 지금 로프를 내리고 있죠. 로프를 타고 이 운전석에 접근해서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특이한 사고죠. 이게 난간을 뚫고 떨어지는 사고는 있어도 걸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영화에서 뭐 이렇게 극본을 짜서 떨어지지 않게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사고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걸려 있기가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각도상으로 봐서 이게 안 떨어질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지금 반 이상, 어떻게 보면 전체 무게의 상당 부분이 이 운전석에 있는 뭐 엔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무거울 수 있겠죠. 물론 뭐 이게 워낙 뒤쪽이 길긴 합니다. 근데 딱 봐도 이 정도 선에 걸려 있다고 하면은 요 부분 무게와 요 앞부분 무게가 이미 한쪽으로 넘어와서 넘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이게 수평으로 걸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수평으로 걸려 있으면 좀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요 부분의 지금 무게와 요 부분과 요 부분을 합한 무게가 얘를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좀 전도시키지 않고 걸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단면에서 보자면은 뭐 교량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차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려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가 이제 좀 부서졌습니다. 캔틸레버 부분이 좀 부서져서 여기를 기준으로 걸려 있다. 그럼 무게 중심이 이쪽과 여기를 기준으로 지지점이죠. 지지점을 기준으로 이쪽이 무겁냐, 이쪽이 무겁냐, 마치 시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이 무거우면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이 무거우면 이쪽으로 안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를 이제 그 지지점 오버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오버터닝 포인트 여기를 기점으로 잡거든요. 여기를 5로 잡고, 그래서 이쪽이 무겁냐, 이쪽이 무겁냐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얘는 상당히 이쪽이 무거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안 떨어지고 뭔가 이 뒤쪽에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미 얘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쪽이 무거워서 이렇게 넘어지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려고 이렇게. 근데 이 뒤쪽에서 뭔가가 걸려서 안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상당히 어, 신기한 이런 상태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사진을 제가 몇 가지를 더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네, 언론에 이 사고에 대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몇 가지 사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뒤 이제 이게 얘를 짐칸을 얘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이 부분이 상당히 엔진도 있고 무거울 텐데 매달려 있는 거 보면 신기하다 싶었는데, 뭐 당연히 이거를 얘를 이 무거운 걸 끌고 가니까 얘가, 그죠?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그 인장부재에 해당하는 거겠죠. 차가 달릴 때 뒤에 무거운 짐을 끌고 갔으니까 이게 여기 있는 부재들이 상당히 강하게 연결돼 있겠죠. 그래서 얘가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요 밑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제 교량이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나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횡방향 브라켓으로 연결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정거도가 있긴 한데 얘는 사실상 뭐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닐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끝에 딱 걸린 거죠, 요 사이에. 여기도 아마 요 정도 위치에 거리선으로 봤을 때 요 정도 위치 브라켓이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거고, 그죠? 이 난간은 뭐 전혀 힘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 사고 사진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한국의 한강교량이나 이런 거는 이 차도와 보도 사이에 차량 방호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보도 쪽으로 못 넘어오도록 강하게 그 막아주는 그런 차량 방호책이 있는데 이 교량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 난간은 뭐 전혀 힘을 못 받는 그 사람을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려는 그 정도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사람 하중만 버틸 수 있게 요 캔틸레버가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무거운 차량이 오니까 지금 여기가 완전 찌르 파괴가 됐죠. 고도부가. 자, 요거는 아래쪽에서 본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은 이제 사람을 구조하고 나서, 이 트레일러를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죠? 갖고 거의 다 끌어올려진, 그런 상황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저렇게 걸려있는 애를. 왜냐면, 어설프게 얘를 끌어올리다가 잘못하면 어떤 턱하고 이렇게 충격이 와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끌어올리려고 걸어놓은 크레인 줄이나 이런 것들이 끊어지거나 이러면서 그게 2차 충격으로 그 크레인 쪽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떨어뜨렸을까? 아니면 끌어올렸을까 궁금했었는데 에,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제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끌어올렸고 그래서 아마 이 뒤쪽에 있는 크레인들이 지금 이 트레일러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 것 같은데 뭐 이 트레일러에 당연히 무게보다는 더 무거워야지 안 딸려 내려갈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몇 대 크레인 여기만 봐도 지금 한 세 대 정도의 크레인이 보이는데 뭐 이 뒤쪽에 더 있었을 수도 있겠죠. 로프로 잡아갖고 당기려면 상당히 뒤쪽에서 해야지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얘를 끌어올린 사진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걸렸는데 이 뒤쪽에 뭔가 걸려서 안 그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안 걸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지금. 예, 소방대원이 지금 운전자를 구조를 해서 지금 올라가고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얘가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소방관이 지금 이렇게 무사히 구조를 해서 그죠? 안전하게 로프로 매서 아마 했는데 이때 차가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용감하게 구조를 해냈습니다. 뭐 이 운전자도 상당히 구사일생이라고 해요. 진짜 구사일생이죠 그야말로. 아마 지금 이분이 그 파이어 파이터라고 나오네요, 그죠? 그 구조를 한 그 소방 대원인 것 같습니다. 이 뒤쪽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 여기 어디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뭔가 걸려 있던가 바닥 쪽에, 그러니까 차 바닥과 교량 상부에 뭔가 턱 걸려서 더 이상 안 미끄러져야 되는 거죠 밑으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그죠? 여기 차체 바닥에 뭔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지금 미끄러져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간에 걔가 딱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잠깐 지나갔는데 이 위쪽, 이 위쪽에 뭔가 터치되어 있는 듯한 이 교량 부재 우리가 뭐 교문 브레이싱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부분에 어디가 터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여기도 스크래치도 나 있고 지금 여기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그게 저 윗부분이 지금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또 걸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 뒷부분에 어디에 걸려 있어서 더 이상 안 미끄러지고 걸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사진들을 쭉 보면은 예, 운전자를 구조하는 그 장면. 그죠?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지금 여기에 그 뒤에 짐칸이죠. 짐칸이 여기에 딱 걸려 있는 듯한 이미 무게 중심이 이제 앞쪽으로 쏠려서 얘가 지금 시소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얘가 턱 하고 걸렸고 다행히 또 얘가 어떤 밑에 이게 무슨 탱크 같은 거인지 모르겠는데 차체 바닥에 뭔가 동그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안 미끄러지도록 여기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미끄러져 버리면 이제 이렇게 밑으로 쏙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걸려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는데 얘가 또 못 돌아가게 막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얘가 지금 안 떨어지고 걸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 쫙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중앙선 여기 안 나오는데 이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 사고 경위를 보면 이쪽 방향으로 얘는 달리고 있었는데 아마 이쪽인가요? 뭐 사고가 나서 뭐 충돌하고 얘를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트레일러가 이제 방향을 잃고 뒤쪽일 수 있겠네요. 뒤쪽이 방향을 잃고 이제 이쪽 중앙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이제 달려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이 운전자도 운이 좋은 게 뭐 운이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쁠 수 있는데 교량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재들 있죠. 이게 상당히 오래된 교량, 한 100년 된 교량이거든요. 1900 이게 지금 1929년 완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다 돼가는 교량인데 이 차량이 특히 얘는 좀 튼튼하게 돼 있죠. 여기 지금 신축염이 있는 거 보면 교량 끝쪽이거든요. 튼튼하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애들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얘를 충돌하지 않은 건 어떻게 보면 이 차 입장에서는 불운이었죠. 여기 충돌했으면 교량은 문제가 있지만 교량이 뭐 무너질 정도는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 끝이기 때문에 교량의 끝쪽이기 때문에 여기 교각 위쪽이기 때문에 여기 부재가 더 손상이 간다고 해도 얘네들은 거의 힘을 받지 않는 부재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를 충돌하지 않은 거는 불운한 거죠. 어떻게 이 사이로 진짜 신기하게 이 사이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 사이로 들어갔는데 그건 이제 이 사이로 들어간 건 불운한 거죠. 이 차 입장에서 교량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고 부재가 큰 손상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그 와중에 아무튼 여기도 밑에도 걸린 것 같고 또 위에도 교량이 터치가 돼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된 거는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특이한 사고를 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아마도 이 안에 이렇게 물건이 많이 실려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물건이 많이 실려 있으면 앞쪽으로 쏠리면서 더 강하게 얘를 더 아래쪽으로 떨어뜨릴 수 있게 작용했을 것 같은데 그렇고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사진에서만 봐도 이 되게 특이하죠 이런 것들이. 근데 예전 교량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재들은 뭐 이렇게 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 용접하죠. 이렇게 용접해서 사각형 부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H빔도 아변강으로 이렇게 나와서 아예 공장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용접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고 생각보다 용접 기술이 오래된 기술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 리벳이라는 볼트로 이렇게 그러니까 판들은 당연히 자를 수 있겠죠. 잘라가지고 뭐 얘를 연결하고 싶다. 뭐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다.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럼 지금 아변강이 나와서 그거나 아니면 크면 이제 이렇게 용접을 하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런강을 이렇게 다 조립이라는 얘기죠. 모든 부재들이 이런강을 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 볼팅이 아니라 리벳이죠. 리벳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이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 이 사고를 분석하려고 제가 뭐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교량이 상당히 오래된 교량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설계 기법 그다음에 어떻게 이 교량이 구조적으로 계획되고 뭐 이렇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켄터키죠.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오하이오 강을 건너는 세컨드 스트리트 브릿지에서 트럭이 걸린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